퇴직 후에 50대 후반, 60대 초반이 돼서 급격히 가난해지는 이유가 이 사업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이 퇴직하고 난 이후에 뭐라도 해야겠다, 생활비를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 사업을 해서 이 돈을 날려먹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하죠. 왜 그렇게 됩니까? 왜? 일하고 싶지만 취직이 안 되니까. 취직이 안 되는 대신에 뭔가 반대급부로 뭐 다른 방법을 찾다 보니까 창업을 하게 됩니다. 편의점을 하게 되고, 치킨집을 하게 되고, 피자집을 하게 되고, 빵집을 하게 되고, 커피숍을 하게 되고, 프랜차이즈 음식점, 식당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죠. 근데 그렇게 되면 여지없이 큰 돈이 들어가고, 장사가 안 되게 되면 월세 내고 공과금 내고 세금 내고 하다 보면 마이너스가 나서 되게 이제 어려워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지나다니는 길도 가로수길인데, 가로수길에 비어있는 데가 너무도 많죠. 저 비어있는 곳이 많은데 저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과연 살아가는 삶이 수월하겠냐라는 겁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들죠. 진짜로 뭐 건물주인데 부모한테 상가를 물려받았다 그러면 뭐 비어있어도 자기 거니까, 돈 안 들어가니까 버틸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요, 예를 들어 비게 되면은 되게 은행 빚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처지에 매물 올린다라고 하면, 그럼 또 다른 얘기죠. 예를 들어 건물을 70억짜리 건물인데 예를 들어 60억은 대출이고 10억은 자기 돈이다. 근데 뭐 60억의 대출을 상가에 세입자들 들여가지고 그들이 내는 월세로 충당을 해왔는데, 공실이 생기면 당연히 이 월세를 못 받게 되고, 못 받게 되면 은행에 이자 못 갚는 거죠. 그러면 이제 되게 힘겨우시잖아요. 나중에 시간 더 지나면 은행이 이제 채권 권리 행사한다고 경매 처분하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경매로 만약에 50억에 낙찰이 됐다고 칠게요. 그러면 은행 빚이 10억, 60억인데 50억은 가져가고 10억이 남잖아요. 그럼 그 10억을 은행이 쓰지 않습니까? 아니죠. 은행은 또 그 채무자에게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상한 요구를 합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은퇴하고 난 이후에 노후를 좀 여유롭게 살기 위해서 상가를 샀는데 결과적으로는요, 빚을 잔뜩 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노후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후의 인생이 되게 불행해지는 거죠. 우울해지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참 서글픈 이야기죠. 또한 자녀 문제. 자신은 퇴직하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를 갖췄어요. 근데 자식이 안정적이지 못해서, 취업을 못해서 유학 가겠다 그러고 대학원 가겠다 그러고 취직은 안 하고 자꾸 돈 들어가는 일만 요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1억 들어가고 2억 들어가고 3억 들어가고 취업준비생 기간이 길어지고 이러면 결국은 이제 삶이 엉망이 되는 거죠. 서럽게 되는 겁니다. 서글프게 바뀌는 겁니다. 그게 현실이더라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겪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삶이 되게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 적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씁쓸하죠. 안타깝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앞이 안 보이기도 하고 많이 혼란스럽죠.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잘 좀 따져봐야 되는데 참 만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 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잘 안 되기 때문에 더 위축이 되고 더 염려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참 막막하고 참 두렵고 참 걱정스러운 거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으려나? 과연 앞으로 살아가며 길은 있는 걸까? 뭐 계속 아마 고민하게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삶의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되는데, 부모 자식 간에도 혹은 내 스스로도 좀 더 냉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중병에 걸리거나 가족 누군가가 되게 많이 아프게 되면, 그러면 이제 병원비로 들어가는 돈이 엄청나죠. 결국 그러면 집안의 가게 기둥뿌리가 흔들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 친구 중에 지금 현재 보험 업계에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자기 모친이 이 병에 오래 젊었을 때부터 큰 병에 걸려서 이 가족들 이제 재산이 많이 이제 쪼그라들었죠. 그 때문에 그 친구는 젊을 때부터 되게 돈을 많이 벌어야 됐습니다. 웬만한 직장인들 월급을 2배 이상은 벌어야 병원비하고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병원비 부담이 너무 커서 이 웬만한 직장인의 월급 2배 이상을 안 받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보험업계로 뛰어들었고, 그래서 이제 자기 모친이 살아 계시는 동안에는 돈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갔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모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지금은 이제 남들보다 남들 연봉에 훨씬 더 많은 돈을 버니 지금은 좀 여유롭게 살더라고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슬픈 얘기지만 모친이 그렇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친구가 경제적으로 나아졌던 겁니다. 슬픈 얘기지고 안타까운 얘기지만, 만약에 더 오래 사셨다라고 하면 그 친구의 집안의 경제적인 부분들이 결코 안정되거나 나아질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하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집안에 환자 한 명 있으면 이 돈이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얘기가 빈말이 아니더라고. 무서운 이야기죠. 그래서 항상 드는 생각입니다. 이 퇴직 이후에 이 가정의 삶이 잘 유지가 되려면 함부로 사업 같은 거 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자녀들 취직 못한다고 유학 보내달라, 아니면 대학원 가겠다, 이런 이야기에 넘어가면 안 되고, 또 마지막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의 건강이 잘 지켜질 수 있게끔 수시로 건강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는, 이 세 가지만 피해도 노년에 집안이 되게 흔들리는 것, 집안이 되게 어려워지는 것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우리에게 어떤 걸 요구하고 어떤 어려움을 가져다 줄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조금이라도 젊을 때 돈을 모으고 아끼고 절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삶이, 그런 모습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살아가는 게 힘겨운 것 같습니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아마 많이 묻고 많이 대비하고 많이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전하게 조심하며 삶을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삶을 지켜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잘 생각하고 잘 따져보며 살아가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실이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엄중하게 우리 현실을 잘 내다보자 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